이제 우리 이병옥 고모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가장 사실 어려운 주제인데요. 아직 사실 정부 정책 방향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나왔던 정책 방향이 아마 정부의 정책 방향으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근로시간을 지금 그 장시간 근로의 나라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좀 저희가 줄여서 일자리를 늘리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방향은 뭐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고 하는 것, 또 기존에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늘릴 수도 있었는데 못했던 것들을 지금 찾고 있는 거는 저도 지금 몇 개 부처 해당 부처의 일자리 문제 때문에 몇 번 가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제가 볼 때 좀 아쉬운 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그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이런 공공기관이라면 그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한 일자리가 뭔지에 대한 스터디가 먼저 좀 충분히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그런 거 없이 자꾸 이제 시간에 쫓긴다는 인상을 제가 이제 부처들 지금 하고 있는 거에서 보면 느끼는 것 중에 아쉬운 점이고요. 그래서 서두른다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그 해야 할 것인데 또 일자리를 그동안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는 또 비용 절감 이런 쪽에서 규제한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산업 변화라든지 또는 그 새로운 또 수요가 많거든요. 특히 환경이라든지 그 사회 이런 분야에서는 그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대체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의 그 수요를 좀 정확히 예측을 해서 그런 부분부터 좀 이렇게 늘려가는 식의 어떤 더 세련된 정책 방향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고용 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를 늘리는 걸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그 시간상으로 보면 이게 똑같은 것으로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막상 사람을 늘리다 보면 해당 기업에는 그 부대 비용들이 또 많이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것을 늘리는 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비용이 증가하는지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서포트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보다 좀 세련된 정책이 좀 수립이 되면 그 아마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그 문제점들은 어느 정도 보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을 일시적으로 이렇게 많이 뽑게 되게 되면 기업에서나 조직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생기는 문제들이 있어요. 예컨대 그 채용 정책을 함에 따라서 이제 1년 단위로 또 그 사람들에 대한 승진이라든지 보직관리라든지 또 나중에 그 퇴직관리 등등 일관된 그 사람들의 관리에 관련된 코스트들이 들어가고 또 그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런 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좀 사전에 보고 그런 것에 대한 장기적인 그 관리도 같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나중에 또 노사 간의 갈등 요인이 됩니다. 특정 연도에 많이 뽑은 해의 그 인력들이 몇 년 후에는 또 승진 문제라든지 또 이 조직의 보직 배치 문제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또 노조에도 영향을 미쳐서 노사 간의 갈등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앞으로 관리할지에 대해서도 좀 세련된 준비가 지금부터 좀 돼야지만 나중에 장기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정도는 좀 눈에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이 새 정부의 그 일자리 우선 정책을 발표한 뒤로 제일 좀 좀 들떴던 사람들이 아마 노량진에서 그 공시생들이라고 합니까? 그분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얼핏 들었는데, 하여튼 이번 정부 지금까지 알려진 거로는 이 정부 일자리 대책의 핵심은 공무원 정원을 비롯해서 그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그 공공 부분에 의해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다.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 목표 130만 개 중에 한 80만 개, 81만 개가 공공 부분에서 창출할 계획인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공 부분 일자리를 이렇게 늘리는 게 물론 청년들이 그 취업 기회를 늘리는데 물론 직접적으로 많은 도움은 되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이 재정 부담 문제라든지 또 일자리의 그 건전성이나 지속 가능성 이런 데 대해서도 좀 그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우리 황 박사님 혹시 그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 새 정부의 그 칼날을 가장 확연하게 보여주는 정책 방향이 이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공공부문 주도로 일자리를 만든다.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죠, 사실. 지금 그 공무원들이 뭐 많다 적다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또 이제 공무원 역할 대신하는 또 다른 게 여러 숨어 있는 조직들도 많아가지고 지금 좀 공무원을 더 늘려야 되느냐. 시험 공부한 사람들한테는 굿 뉴스가 되겠지만은, 공무원 스스로 지금 자기네들 연금도 자기네들 부담하지 않고 좀 그 적자가 나서 세금으로 그 메워주고 있는 형편인데, 공무원 수를 늘려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지속 가능한 일자리, 생산적인 일자리, 건전한 일자리는 그 시장의 역할이거든요. 정부의 몫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가 저성장이고, 저성장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 분석이 있고 처방전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은 일단 급한 대로 그냥 정부가 이 문제를 풀겠다는 접근 방법을 펼치고 있는 것 같아서 근본 처방은 아니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더 악화될 소리도 있겠다. 첫째는 말씀한 대로 이 공무원 한 사람을 월급 주고 연금 주기 위해서는 민간 한 10명 이상의 이제 세금을 꼬박꼬박 낼 수 있는 그 일자리가 생겨야 되는, 뒷받침돼야 되는 것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공무원이 늘어나면은 그들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규제 수단을 다시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공무원 수와 규제는 서로 친구 사이라서 이것들이 또 이제 민간 경제 전체의 규제 부담 증가로 올 수 있다는 이제 우려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항상 그 공공개혁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난 정부 뭐 성공한 적도 없었지만 매번 정부가 공공개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지금 이 공공개혁하고는 좀 다른 공공팽창을 가자는 거거든요. 저는 뭐 시간 되면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 한국 경제가 어떤 병을 앓고 있다면 그 병은 일본과 같다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성장 속에 잃어버린 20년의 일본과 같다고 하는데, 그 증상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사실 병의 원인은 영국과 같습니다. 영국이 1차 산업혁명에 성공을 해가지고 유럽에서 가장 뒤떨어진 전 근대적이었던 영국이 갑자기 경제 부국으로 등장을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영국이 계속 그 추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반산업적 문화에 젖어들기 시작합니다. 기업에 대한 혐오, 산업과 교육과의 교육 과정에서 산업에 대한 이해를 안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다 신사임양하려고 하고, 점잖은 문제가 생기면 정부한테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퍼블릭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지면서 그게 100년 쭉 지나가지고 1976년 그때 IMF 외환위기 그들이 이걸 다 베일아웃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에 대한 신뢰, 정부에 대한 과신이나 이런 의존도를 고치지 않으면은 영국의 미래는 없다고 보고 개혁에 나선 것이 대처리즘이고요. 규제개혁 민영화가 아니라 대처의 그 근본 포인트는 각 개개인의 문제는 개개인이 해결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라는 것을 인식을 심어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모든 걸 다 집도 지어주고 병원도 무료로 하고 교육도 무상으로 하고 또는 뭐 이렇게 길자리까지 만들어주면 이 문제가 행복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제 했던 건 공공개혁인데, 우리도 지금 계속 구호만 있었고 제대로 시도도 해보지 못한 공공개혁은 사라지고 공공팽창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다? 그런 나라가 있었나? 저는 혹시 제가 모른다면 한번 좀 아시는 분이 저한테 좀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다른 분들도 뭐 조금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우리 사회에 지금 기업가 정신이 많이 이렇게 떨어져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기업가들에게 의욕을 고취시키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최근 한 1년 동안 우리의 일자리 중에 뭐가 기업들이 투자할 만한 것이 있을까 한번 이렇게 쭉 스터디하면서 최근에 책을 하나 내게 됐었는데, 그 과정에서 보니까 우선은 전반적으로 그 융복합 분야에서 일자리는 여전히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면 투자를 많이 할 수 있겠는데라고 하는 그 영역인 거예요. 아마 이제 4차 혁명 산업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도 보면 여러 산업 간의 그 융복합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 기존의 산업 간의 경계벽이 허물어져야 돼요. 근데 그 경계가 허물어진다는 거는 기업 내부에도 사실은 이 섹셔널리즘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자기 부서, 계열사 중에 자기 회사 이런 식의 개념들이 있고, 정부 부처 내에도 보면 어디는 신재생에너지, 어디는 뭐 저기 R&D 투자, 어디는 또 환경, 어디는 뭐 농업, 자기 부처들만의 그런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계를 정부 행정하는 쪽에서의 경계도 허물어주고, 기업 내부에서도 그런 경계를 허물어주고, 또 기업인들의 의식 속에서도 그런 경계를 허물어서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좀 형성이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쪽 속에서 여러 가지 일자리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또 우리가 투자도 많이 할 수 있는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요즘에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본다 그러면,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IoT 시대가 사실 도래가 됐거든요. IoT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측정이에요. 모든 것이 측정이 안 되면 사실은 관리 개선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것의 이면에는 여러 가지 센서 기술들이 수없이 많이 그 안에 있고 센서를 개발해야 되는데, 저희 나라가 사실은 이 센서 기술이 발달되어 있는 영역이 굉장히 적습니다. 예컨대 우리 지금 사회에 보면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갈등이 심한 사회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는 여러 가지 벤처 기업들을 보면 거기에 소리나 그 소리를 방지하는 연구를 하는 벤처 기업들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의 환경 쪽에서 이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그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건축제도 개발하는 데서 같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데를 찾아내고, 거기서 그런 센서를 개발하는 이런 벤처 기업들을 같이 접목을 시켜주게 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그 층간소음이라고 하는 일종의 그 소음 공해를 갖다가 저희가 굉장히 빨리 개선할 수 있고 갈등 관리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빛공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지금 뭐 가정 내에서는 이렇게 센서를 통해 가지고 빛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 것도 있지만, 이 도로 교통상에서 여러 가지 그런 빛들에 관련된 것도 그 센서를 우리가 개발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 환경 쪽에서 어떤 게 필요한지를 그런 벤처기업이나 이런 데의 정보를 알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빠른 시간 내에 그런 센서들이 개발되고, 그런 식으로 해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센서 관련된 기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것을 ICT 업체들과 같이 통합이 되게 되면 우리 사회에서 수많은 그 일자리 창출과 또 빅데이터에 수집하는 거라든지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IoT 산업하는 것들에 그 관련되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는데, 이 현장에 답이 사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전부 현장에서 문제를 찾고 현장에서 그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러한 우리 사회의 그 노력들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기업들조차도 그게 잘 안 돼 있어요. 그것의 상당 부분 원인은 사실은 자기 영역에 대해서만 너무 지키고 남의 것에 대해서 잘 돌아다보지 않고, 또 그러한 정보의 그 서로 간의 그 비대칭적인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그 사회적 노력이 우리 사회에도 상당히 좀 부족하구나 하는 것이 제가 요즘에 1년 동안 이렇게 그 책을 쓰면서 돌아보게 된 것이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해외 기업들 이렇게 보면 기존의 전통 그 기업들이 더 이상 한계가 있으니까 오히려 도시 농업을 통해 가지고 이 공장에서 대량 그 식물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이 일본에서 큰 기업들, 후지츠 같은 기업들이 벌써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제조업과 또 농업이나 이런 부분하고의 어떤 그런 그 콜라보레이션 내지는 융복합하는 그런 또 산업도 굉장히 이제는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이 많고요. 기존에 우리 MB 정부 때 했던 그 녹색 성장에서 사실 우리가 놓치고 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재상 에너지 산업이라든지 에너지 전략 산업이라든지 물 전략 산업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도 전기 요금이나 물 관련된 요금 이런 것들이
선진국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그런 수준으로 따라가면서 하다 보면 저희가 지금 선진국들이 많이 하고 있는 4R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나 그 산업들이 많이 있어요. 한쪽에서 리유즈, 리듀스, 리사이클, 리디자인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연관된 산업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도 사실 촉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시장 기능을 정상화하게 되면 생길 수 있는 비즈니스도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제 최근 1년 동안 보면서 많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관할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현장에서 무엇이 있는지를 기업은 기업대로 정책하신 분은 정책하신 분대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시작을 하면 저는 이렇게 비관만 할 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